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법무장관과 그의 아들 서모 씨, 이 두 사람에 관한 의혹 기사는 오늘 또 화려하게 거의 모든 신문 지면을 메우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제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추 아들 용산 보내라, 자대 배치 때도 청탁. 중앙일보, 추미애 당 대표실에서 아들 통역병 청탁 의혹. 한국일보, 추 아들 휴가 연장 지시 의문의 대위 2명으로 압축. 동아일보, 군 5년 보관해야 할 의료 기록, 추 아들 휴가 낸 2017년 자료만 없어. 추 아들 용산 부대로 옮겨달라 청탁받아. 등등등. 네. 평창 동계올림픽을 코앞에 둔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 무렵입니다. 추미애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는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실에 추 대표의 아들 서모 씨의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한 신문은 이것을 청탁성 연락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영무 전 국방장관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지만 밑에서 차단했다는 이야기를 통역병 청탁 관련 보도가 나온 어제야 보고받았습니다. 해당 청탁은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온 것으로 압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송 장관의 답변 취지는 간단합니다. 첫째, 추미애 당 대표실에서 청탁이 있었다. 둘째, 밑에서 차단했다. 셋째, 나는 어제야 알았다. 이것입니다. 송 장관은 자신에게 혐의가 번지는 것에는 선을 그으면서 대신 추미애 당 대표실에서 청탁을 했다는 점은 명백하게 확인해 준 것입니다. 이런 청탁 행위는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민주당 당뇨 출신인 국방장관, 정책보좌관, 실무 관계자 등등의 구체적인 증언은 조금씩 다르지만 당시 통역병 선발과 관련 추미애 대표실에서 국방부에 직접 연락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또 다른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바로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자대 배치 때부터 경기도 의정부 말고 서울 용산에 해달라는 청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증언입니다. 당시 한국군 카투사 병력 관련 책임자였던 A 대령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에게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에 왔을 때 최초 부대 또는 보직 분류부터 막 청탁을 했고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이 들어왔던 것을 제가 안 받아들였습니다. 서 씨를 처음 미 이사단 와서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걸 제가 규정대로 했습니다. 즉 막았습니다. 네. 또 A 대령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 남편 서성환 변호사와 추 장관 시어머니에게 청탁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 동안 했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A 대령의 증언 중에 최초 부대 분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병사의 부대 배치를 뜻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보통 부모라면 그토록 경쟁률 심하다는 카투사에 선발되기만 해도 좋아라 하겠는데 힘 있는 집 자식들은 그 정도로는 성에 안 차는 모양입니다. 한 발짝이라도 집 가까이에 있는 부대로 배치받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자택 주소가 서울 광진구로 되어 있습니다. 휴가를 마음대로 쓰고 자기 마음대로 부대를 드나들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부대에서 집까지 택시로 30분 이내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서울 광진구에서 경기도 의정부까지도 절대 멀지 않은 곳인데 불구하고 서울 용산을 원했다면 정말 다른 병사들과 젊은이들이 무릎이 풀리고 분노가 솟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 쪽에 있었던 관련자들은 문의만 했지 청탁은 아니었다는 말로 사태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에 넘어가실 분이 있으실까 봐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집권당, 청와대, 국회의원 이런 권력기관, 실세기관 이런 곳에서 일선 경찰서나 군부대 등에 압력을 넣을 때 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냥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령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기는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실 보좌관인데요. 휴가 나온 병사가 휴가를 연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선을 이기고 집권당이 된 여당의 당대표실이라고만 해도 국방부 장관실이나 예하 부대의 군 간부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군부대 간부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답답하면 직접적인 청탁을 하기도 합니다. 상상해 본다면 사실은 당 대표님 아드님이 지금 휴가 중인데 연장을 했으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직설 화법을 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개는 문의만 해도 상대방은 그것이 청탁이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립니다. 문의라는 허울을 쓴 청탁인 것입니다.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서로 대면을 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영 승계에 관한 묵시적 청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유죄로 추궁받았습니다. 집권당 당 대표실에서 할 일이 없어서 뜬금없이 카투사 병사의 휴가 연장 절차, 통역병 선발 절차를 문의하겠습니까? 오늘 아침엔 추 장관 아들 서모 씨가 자동차를 장애인 아버지와 함께 공동명의로 구매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입수한 자동차 등록증 및 차량 등록 원부, 보험증권 등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해 9월 2017년식 중고 K5 승용차 배기량 1999cc를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구매했다는 것입니다. 지분은 서 씨 99%, 아버지 1%입니다. 대표 소유자인 서 씨의 아버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차량 등록 원부의 특기사항엔 서성환, 즉 추 장관 남편,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채 감면이라고 기재됐다고 합니다. 야당은 장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꼼수 세테크라고 주장한 반면 추 장관 측은 적법한 절차로 취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유야무야 됐던 것이 다시 제기된 셈입니다. 또 추미애 당대표이던 시절 보좌관 A씨가 프랑스 유학을 준비 중이던 추 장관 딸의 비자를 빨리 내달라고 외교부를 통해 청탁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TV조선 보도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추 장관의 둘째 딸이 유학을 가야 하는데 신청은 늦고 입학 날짜는 다가와서 좀 빨리 처리해달라고 청탁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많죠? 추미애 아들 관련 의혹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의무 기록이 없는 19일간에 걸친 병가. 나중에 진단서를 끄는 지각진단서. 셋째, 미복귀, 탈영. 넷째, 적법 절차 없는 휴가 연장 조치. 다섯째, 미스터리 인물 육군본부 대위. 여섯째, 당 대표실의 통역병 청탁. 일곱째, 용산 재배치 청탁. 여덟 번째, 부자간 자동차 공동구매. 아홉째, 딸 유학 비자 청탁 등등입니다. 들추면 들출수록 의혹의 고구마 줄기가 줄줄이 따라 나옵니다. 원래 부모의 유력을 배경 삼아 불공정 황제 코스를 밟는 아이들은 단 한 번만 부모 찬스를 쓰는 게 아닙니다. 가는 곳곳에 흔적을 남겨놓기 마련입니다. 정말 조국 전 법무장관 못지 않습니다. 추 장관 아들 서모 씨 관련 고발 사건을 9달째 뭉개고 있는 곳은 서울 동부지검입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사건을 수개월 동안 뭉갠 동부지검장은 차관으로 영전하고 보좌관 통화 의혹에 그런 사실 없다고 신속하게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한 현 지검장은 추 장관 명을 거역하지 않는 검사로 알려져 있고 아들 사건을 담당했던 차정검사는 사표를 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오늘 아침 조국, 추미애 두 사람을 지칭하며 반칙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했고 또 동부지검 인사에 대해서는 추 장관이 오얏나무 아래서 가끔 고참했다, 너무 많이 고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엔 이 정도면 가끔 고참한 정도가 아니라 오얏
즉 자두를 너무 많이 따먹은 것이나 같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추 장관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파괴라고 했습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 측은 법무부 출입 기자단에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또 무슨 맹구 같은 소리인지라고 타박했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즉 추미애 장관은 아들과 관련된 구체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을 뿐이지 동부지검으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추 장관은 있지도 않은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아니면 이런저런 사건들을 장관이 모두 직접 보고를 받아왔다고 자신도 모르게 자백한 것이나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손에 달렸습니다. 추 장관 아들 문제로 20대 젊은이들에게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7%포인트나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 장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문 정권의 최대 숙제가 돼가고 있습니다.